네, 안녕하세요. 그린백서입니다. 오늘은 좀 예기치 않게 해킹 관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네이티브 BTC 랜딩 서비스가 출시를 하고 나서 바이파이에도 해킹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전에 해킹을 당해서 제2의 토르체인의 테크트리를 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되게 많아서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바이파이그는 해킹이 안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두 개의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토르체인과 바이프로스트 구동 방식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 이거를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해카톤이라는 곳에서 일단 토르체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고요. 원래 기존에는 저희는 이제 비트코인을 랜딩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렇게 WBTC라고 해서 이더리움 ERC 토큰에서 만들어진 WBTC를 가지고 저희가 디파이 서비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대부분이 다 디파이 프로젝트는 이더리움에 종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비트코인 예대출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이전까지는 WBTC 없이는 비트코인에 대한 예대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대부분 이더리움에 종속된 DApp들은 그 안에 존재하는 토큰들만 수합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그걸로 대출을 받거나 하는 정도였는데, WBTC가 생기게 되면서 비트코인도 이더리움 체인에서 예금 대출이라든지 일드 파밍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부작용이 생겨요. 어떤 의심이 생기냐면, 여러분들은 예대출을 담보를 BTC, 그러니까 5년한 BTC를 가지고 담보 대출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WBTC라는 중간에 이런 랩핑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아무래도 여러분들 개개인도 그렇고 고래도 그럴 거고요, 거래소도 그럴 거고 거대 기관들도 이런 식으로 디파이를 이런 식으로 디파이가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르체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이제 교환하는 프로젝트를 완성을 했는데요. 그들이 채택한 방식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텐더민트에서 개발한 패깅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패깅 시스템만 가지고 브릿지 역할을 한 게 아니고요. 그 기타 다른 TSS 프로토콜이라든지 각가지 이제 장점들을 가지고 와서 A라는 블록체인에서 B라는 블록체인까지 이제는 랩핑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패깅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A와 B를 수합하거나 또는 예금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만들어진 거죠. 그것과는 다르게 이제 여러분이 바이프로스트의 홈페이지에 가 보시면은요, 왼쪽에 이런 사진이 뜨잖아요. 이 사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소화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이더리움과 BTC를 브릿징하는 게 아니고요, 이 미들웨어로서 그저 이 체인에 도킹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토르체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중앙에서 누군가가 이것을 계산해주고 확인해주고 검증해주는 절차가 패깅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것은 사이드 체인이라든지 브릿지라든지 패깅이라든지 어떤 그런 랩핑 시스템이 없이 그대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체인에 달라붙어서 수합을 해준다든지 랜딩을 해주는 서비스로 발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비라는 게 있으면은 바이프로스트라는 기술을 착안을 해서 이것을 바이프로스트라는 기술을 구동을 함으로써 다른 블록체인을 그대로 랩핑 없이 패깅 없이 연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점이 폴카닷이나 코스모스랑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오르비 체인이라든지 인터체인 중에서 완체인 이렇게 브릿징이나 패깅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술이 아니고요. 전혀 다른 기술로 A와 B 체인을 즉각적으로 도킹을 하고 페어링을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인 거죠. 그러면 이 시스템이 과연 해킹이 안전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바이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존의 패깅 시스템이라든지 랩핑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정보를 받고 사이드 체인으로 넘긴다든지 아니면 사이드 체인에서 보관을 한다든지 WBTC라는 그런 랩핑을 이용을 해서 가격을 연동을 시켜놓고 이것을 마치 비트코인인 것 마냥 그렇게 거래를 하는 방식, 이런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그 두 가지 체인을 동시에 연동을 해서 체인 두 가지에서 동시에 이제 검증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비도
체인에서 반반씩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반반이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아시고 싶으시면은 바이파이에 이제 백서가 또 따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다면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이틀 전에 네이티브 BTC 랜딩 서비스가 출시가 되었잖아요. 원래는 한 2개월 전에 출시가 되려고 했다가 토르체인 해킹 이슈가 터지게 되면서 올해 3분기에 보게 된 건데, 여러분들 해킹에 대해서 되게 좀 걱정이 많은 건 저도 그렇고 사실이거든요. 비단 바이파이나 바이프로스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더리움도 이더리움 클래식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드포크가 되었고요. 해킹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 역사에서 보면은 해킹이 있어야 보안도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시면 비트코인도 해킹의 역사입니다. 블록에다가 장난치는 사람도 있었었고, 이게 잘 되는지 어떻게 해서든 한번 뚫어보려고 시도해본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기록에 남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 자체가 해킹입니다. 그렇게 해킹을 당하고 나니까 이 보안이 안전하다라는 게 검증이 되는 것처럼 해킹이 있어야 또 보안도 더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 외에도 이제 시중은행이나 애플 웹사이트에서도 해킹 공격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 은행은 해킹 공격을 받아서 고객들의 개인 정보가 다 새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은행 지점에 사람들이 몰려서 자기 돈 찾으려고 했던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애플은 오히려 이제 해커들을 초청을 해서 이거 뚫으면은 상금을 주겠다. 챌린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이라든지 다른 폰 쓰기보다 보안에 민감하신 분들은 막 애플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바이프로스트의 메커니즘 자체가 두 개의 체인에 동시에 컨펌을 받거나 이제 두 개의 체인에서 동시에 가스비를 받기 때문에 토르 체인보다는 바이파이의 이런 메커니즘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은. 그리고 여기 이제 파이렛 개발자 분들을 보시면은요, 이종협이라는 이제 CTO 분이 계세요. 이분이 또 코파운더이기도 하신데, 원래 이분이 그 화이트 해커 출신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해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려를 하신다면은 일단 투자를 하셨거나 하실 분들이라면, 제가 이 바이파이는 해킹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을 하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만든 게 아니고요. 해킹이라는 건 일단 피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해킹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시려면, 이 블록체인 시장에 들어오시려면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컨텐츠를 제작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시고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선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해킹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사진을 좀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개인 쪽지라든지 뭐 이렇게 댓글이라든지 얼마 갈 것 같냐, 여기서 떨어지나요? 가치가 얼마나 되나요? 이거 이러다가 여기서 좀 내려야 되나요? 막 이렇게 좀 물어보세요. 저는 좀 홀딩하는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홀딩을 해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10,000원이었을 때 홀딩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너는 정말 운이 좋다. 어떻게 이렇게 홀딩을 할 수 있었어? 그럼 나도 뭐 바이프로스트가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10,000원일 때 그냥 홀딩 사놓고 어피트를 지워버릴까? 이렇게 쉽게 주변에서 이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실제 이 홀딩을 했었을 때, 홀딩을 할 때 그 긴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걸 한번 비트코인이랑 대비를 해봤어요. 이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제가 대비를 해봤는데, 2017년 때 불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막 떨어졌죠. 여기서 제 돈이 묶였어요. 묶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제 홀더가.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돼서 겨우겨우 이제 이런 이제 숲에서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이제 공부도 하고 막 컨센서스 공부하고 블록체인은 뭐지, 장부는 도대체 뭐고, 탈충하는 뭔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나중에 이게 하락장이 올 때도 나름 이제 물량도 막 늘리고 메타도 찾아보고 하니까 오르는 거에 잘 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나름 상승세에 자기가 좀 이제 승전을 했어요. 여기까지 이제 괜찮은지 알고 깃발을 꽂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또 한 번의 하락장이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게 뭐예요? 이제 저희가 하는 게 뭐예요? 이제 막 물 타잖아요. 막 물을 타요. 물을 탑니다. 예, 물을 타고 있는데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참고로 익사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이 끝이구나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자기가 탄 물에 그러니까 빠져 죽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존버하니까 이 기술을 믿고 이 시장을 믿고 존버를 하니까 다시 기사회생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횡보하고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자기를 너무 믿는 나머지 한번 이제 함정에 빠질 뻔했는데 알고 보니까 페이크였어요. 네, 다시 올라오네요. 다시 올라오고 깃발을 찍었어요. 아, 이제 나는 마스터했다. 돈도 벌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또 내려오죠. 네, 여기서 내려오다가 기지를 발휘해서 네, 이게 장이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기지를 발휘하고 다시 또 이런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까 경험이 풍부하게 쌓여서 올라오고 결국엔 여러분은 성공하셨습니다. 남들이 봤었을 때는 딱 이거죠. 이렇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홀딩이라는 게 제가 왜 제목에다가 예술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여러분들 홀더분들 보면은 그냥 되게 종교 같고 막 그 리플 매니아 분들 있잖아요. 막 리맨들 그런 분들 보면은 되게 막 좀 막 한심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실지 몰라도 그분들이 여태까지 겪어온 거 그리고 리서치 해온 것을 여러분들 듣고 보시면은 절대 그렇게 말씀 못 하십니다. 네. 이제 막 요즘에 또 올라갔다가 또 횡보를 하고 다시 또 올라갔다가 횡보를 하는데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도 여러분들 걱정하고요. 가격이 내려도 또 걱정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올라가도 또 떨어지지 않을까. 특히 이제 또 늦게 이 가치를 보시고 타려고 하시는 분들, 탔던 분들, 저점이 자신이 얼마 이제 낮지가 않은 분들은 홀딩 하는 게 굉장히 좀 무섭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또 나락으로 가지 않겠냐,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냐, 당신은 홀딩을 할 것이냐, 당신 팔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궁금해 하시거나 서로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저는 사실 이거 가격 차트를 제가 뭐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는 이거 그러니까 가격은 사실 지금 별로 전 신경을 쓰진 않아요, 사실. 왜냐면 홀딩하는 관점에서 있기 때문에 700원이 됐든 300원이 됐든 저는 사실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업비트 가서 보는 게 뭐냐면 저는 거래량만 봐요. 거래량은 절대적이에요. 저는 뭐 이게 뭐 RSI 그런 거 안 보고요. 호가창도 안 봅니다. 그냥 거래량만 보고 애초부터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매집을 했던 거는 거래량을 절대적으로 봅니다. 네. 거래량만 보고 저는 이것을 이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지 뭐 그런 것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세 분출을 했다고 해서 그거 여러분들이 팔 수가 없잖아요. 거래량이 낮으면. 거래량이 높으면은 그게 프로젝트가 저는 괜찮고 그게 검증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바이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뭐 거의 10,000비트 넘게 찍었잖아요. 그러면은 뭐 저는 뭐 XRP가 좋은 이유도 사실 여러분들이 왜 좋아하겠어요. 바로 팔 수 있고 바로 살 수 있으니까. 거래량이 활발하니까. 뭘 보면 이게 우량주인지 알 수 있어요? 거래량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떤 국가가 더 국력이 커요? 인구수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래량만 봅니다. 홀더분들이 지금 이런 시장에 대처하는 자세가 어떤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붙여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는 지금 떨어진다. 이거 어깨에서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 불장이다. 아니다. 디파이의 해가 다시 왔다. 메타는 디파이다. 이거 헤드앤숄더다. 아니다. 이건 역 헤드앤숄더다. 이거 우상향 중이다. 이거 수렴이다. 다 이렇게 막 얘기가 오고 가는데 홀더는 그냥 무념무상으로 평화롭게 그냥 홀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늦게 오신 분들은 이게 갈지 안 갈지 이런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자꾸 접근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홀딩이라는 게 되게 쉬워 보여도 뭐 저보다 더 오래 홀딩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보다 더 많은 돈을 들이고 더 많은 양을 여기다 담아가지고 이제 좀 올라가는 걸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남들이 봤었을 때는 당신들이 돈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쌀 때 여유롭게 물량을 가져간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보시면은 선물이라든지 마진 거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젊었을 때 또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대출까지 하는 거야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이제 젊을수록 이제 보통 제 유튜브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다 30대 정도 아니면은 그 전후로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젊었을 때요, 오히려 더 가치 투자에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잖아요. 그럼 시간이 많은 거는 되게 유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치 투자를 예를 들어서 IT 기업에서 아마존이나 애플을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면 10년 동안 그것을 그 적은 돈이 굉장히 큰 돈으로 불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올라갔는데, 그리고 내가 좀 리서치를 해보니까 아직 안 오른 게 있는데, 또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못 탔어.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서든 시드를 늘려보기 위해서 마진 거래라든지 선물을 해야 해 생각을 하시고 그쪽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그런 거 보면은 좀 천천히, 좀 어차피 젊으시니까 좀 천천히 시장 상태를 보시면서 천천히 버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승리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조건 이렇게 단타 트레이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왠지 이렇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특히 남자분들은 그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니터 막 6개 두고 내가 막 그 공시 같은 거 이제 막 보시면서 내가 단타로 10만원, 100만원 몇 억을 버시면 왠지 내가 금융에 있는 인사들보다 그들의 어깨 위에 올라타 있는 것 같고, 내가 이들을 한 방 먹인 것 같고, 그런 어떤 과시하는 좀 그런 게 없지 않아서 단타를 젊은 분들이 특히 더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더 빨리 벌잖아요. 그리고 더 자극적이고. 그럴 때일수록 한번 더 홀딩의 관점을 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킹에 대한 얘기랑 홀딩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홀딩이 과연 남들이 보는 것처럼 정말 쉬운 것인가, 그리고 내가 홀딩에 대한 관점을 너무 무시했던 것은 아닌가, 관가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거를 좀 한번 생각해보는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바이파이 BTC 랜딩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그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